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이 정부의 메르스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대응 아침에 있었는데요. 한 발 늦었다라는 평도 있고 늦었지만 그래도 24곳 병원을 공개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오늘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계속 추가적인 대응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제 발빠른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6월 4일 저녁이죠. 밤 10시 반에 당시 박원순 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깜짝 놀랐죠. 아마 금요일 날 아침 신문을 보셨던 많은 시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네. 보면 이제 다 이름이 밝혀졌죠. 그때 처음에 D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의사, 35번 환자죠. 네. 보면 이런저런 해서 한 1,700여 명하고 이렇게 만나는 흔적이 있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날 이후에 보면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또 의견 충돌도 있었고 또 대통령도 지자체하고 보면은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 이건 오히려 보면 혼란을 갖다가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 보니까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메르스 대책위원장들이 4대 4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권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급거 기구관 최경환 총리 이제 직무대행이 보니까 이제 원 보이스로 우선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을 잡고 그동안 국민들이 18일 동안 그동안 목말라 했던 24개 병원명이죠. 그중에 6개는 이제 확진자가 나온 곳이고 나머지 18곳은 경유한 곳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밝히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는 조금 전에 보니까 2시에는 그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4개 지자체 단체장들 만났고 또 조금 전에는 보니까 우리 서울시 교육감께서 또 입장을 발표하셨죠. 이와 같이 보면 오늘 하루 사이에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7일 동안 너무 미온적하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밀주의로 그렇게 보면 사후 약방문격으로 늑장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이제 거의 한 20일 만입니다만 방향을 바로 잡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한 지 18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밤 긴급 브리핑이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속도감 있는 전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박 시장이 사실 중앙정부와 좀 충돌하는 모양새,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 아니라라고 하는데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에 보면은 그 비판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먼저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도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야기되었고 국민적인 이제 불안을 더 크게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한밤에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이 35번 환자에 대한 문제점, 지금 서울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 D병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것을 정치권에서 또 정부 내에서의 논의를 촉발시킴으로써 협력 관계가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게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나온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협조 관계 또는 이제 각 지역 단위에서도 확진 권한을 줄 수 있게 이제 허가가 이루어진 점 이런 것들은 박 시장이 그러한 문제점,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해결 방안들이 그래도 조기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런 점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오늘 최경환 총리 등이 발표를 할 때 당초에 10시에 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10시에서 10시 20분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다시 11시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1시간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4곳의 병원 명단도 당초에 경기도 군포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다가 서울 성동구라고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또 바로 잡았고 결국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사이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고민이 미처 다 투영되기 전에 좀 늦었지만 또 성급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개 병원을 발표했는데 좀 미흡하게 주소가 틀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나와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야, 이 명단도 정말 제대로 하나 정리해서 발표를 못하나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해온다 해왔지만 네. 얼마나 정말 제대로 했을까. 사실 이번에 이 그 메르스 사태는 사실 초기에 제대로만 대응했으면 사실은 쉽게 진압할 수 있었지 않았나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재지변이나 비슷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은 인재로 나중에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인재화되는 네. 이런 단계가 돼서 관리 소홀로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나 하여튼 아까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대책을 내오면서 그동안에 여러 지자체하고 공방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모양을 잡아가기는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로 봐서도 이제 더 확산의 기로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뭔가를 좀 지자체와 한 몫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도 지금 이제 병원이 이제 공개가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기본적으로는 메르스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공영방송 같은데도 이게 네. 시시각각으로 자막방송을 해야 되고 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의심이나 가는 사람들의 이런 사항도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더라도 네. 그런 것을 공개해서 본인들도 좀 자숙을 하고 네. 또한 우리 주민들도 그 사람들과의 협촉을 좀 줄일 수 있는 정말 총체적인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체제를 갖춰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경환 총리 네. 대행의 오늘 오전 발표 상황을 봤을 때 네. 그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네. 과정에서 나왔는데 네. 재정 지출을 특별히 아직까지는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시에서 서울시 대변인이 발표할 때는 서울시는 예비비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서 그 방역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부와 서울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네. 얘기인 게 오늘 보니까 그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 짜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당장 짜기에는 좀 너무 이런 느낌이 있지 않냐 이런 예. 얘기고 오늘도 최경환 총리 대행 이야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6월 중순까지 지자체, 민간, 군, 학교 등 네.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응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정부에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입니다. 그죠? 여분의 그런 예비비하고 있기 재난관리기금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아주 대형 그야말로 추가 경정 예산을 짤 정도에까지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추가 경정 예산 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안심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등에게는 그건 심각한 잘못된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구나. 네. 이런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총리 대행인 최경환 부총리로서는 보수적인 답변, 또 실제 보면 그 재정의 운영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지금 사실 평택이나 이런 쪽은 또 전북 순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경제가 올스톱 되다시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효과로 아직은 먼저 시기가 짧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좀 장기화되고 한 달 이렇게 넘어가면 경제적인 아마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격리자들도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도 해서 정부가 적극 좀 지원하는 그런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그건 같습니다. 이용호 교수님 말씀에 옳은 게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짜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 제가 6월 중순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린 예. 대로 6월 중순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부에는 6월 중순까지 잡겠다. 즉 네. 6월 중순에 이걸 졸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메르스 이 국면을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6월 중순까지 돌파해 나간다면 기존의 어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앞서 우리 이 교수님 걱정하신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는 올 정기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거의 비밀주의로 가고 있던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공개죠. 많이 이렇게 네. 풀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눈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지 일단 6월 중순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경환 총리 대행의 오늘 발표 관련해서 윤세 단장님 한 말씀 하신다면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일단 지적할 수 시점 있을까요? 자체가 늦어진 것이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건복지부 반응도 달라지고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안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보면은 어떤 애초에 어떠한 이제 이런 전염병 관련한 질병도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것들 같은 경우에 완전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단기간에 조속한 종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밀주의로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이제 약 20여일 지나가게 되면서 이 정부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국민의 불안 자체가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비밀주의 전략이 맞지 않는 시점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나가 버렸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애초에 합리적 선택, 합리적 결정 방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정부가 애초에 제기했던 방안과 이것이 결과 그 계획을 바꾼 셈이 돼버리는데요. 공개로 바뀐 것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자산 중에 하나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또 이제 약화되는 결과를 또 가져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자체의 요구든 국민적 요구든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부가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대응들 또 협력해서 공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조기에 어쨌든 이 메르스 진압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 좋겠는데 이후에 이제 대응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가 하나 더 붙이면요. 사실 그동안에 정부가 왜 이걸 비밀주의로 했었는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걸 공개하고 나서부터 진정이 됐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의료기관 간에만 공유했어도 이분 많이 수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사태가 잘 지나고 나면 정말 교훈을 확실히 얻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전국을 뜨겁게 강타하고 정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네.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 골든타임을 그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근데 골든타임이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간에서는 항상 보면 우리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인 어떤 보건당국하고 이른바 대형 병원 간의 그런 흔한 얘기로 그런 좀 은근한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은 다 사실 SNS를 통해서 어느 병원인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네. 보면 오로지 보면 정부만이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마치 보면 자기 두 눈 가리고 세상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밤에 돌출적인 그런 발표 때문에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 그 다음날 대통령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정부가 전격적으로 네. 24개 병원을 갖다 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리고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보면 진정 국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 초기에 지난번에 지금 보면은 이 공개를 않는 이유가 사실은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게 드러날까 봐서 네.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바로하지 불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불난 지점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사실 대응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꾸 숨기니까 그런 피해가 커졌던 것은 빈대 사실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 뭐 그런 얘기. 과거에 보면은 드는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신종플루 때는 질병관리본부장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그 의심 환자의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와 지금이 이제 다를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또 과거에 이런 전염성 질병이 이제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하는 정부 조직의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 이게 네.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009년 말씀하셨는데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좀 모 방송국에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야 말씀을 드렸어요. 2009년과 2015년 6년 사이에 우리에게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게
바로 어마어마한 카톡 등 SNS예요. 그렇죠. 예.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이 메르스 자체는 뭐 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독감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5분들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위험 병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 이것이 뭐 당초 얘기한 대로 뭐 치사율 40%의 어마어마한 이런 괴질은 아니다. 문제는 이걸 갖다가 앞서 우리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뭔가 비밀주의에서 감추려고 드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면 SNS를 통해서 공포가 더 증폭되고 만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 공포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공개하고 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떻게 보면 협조체제,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함으로써 보면 일단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공개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 막연한 두려움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면 병리학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심리적으로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는 계기는 오늘 마련되었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대담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경기도 7개 지역 그러니까 수원, 용인, 평택, 안성, 화성, 오산, 부천 이렇게 7곳의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휴업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강남과 서초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6곳에 대해서 휴업령을 또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응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일선 학교, 그 교육계에서는 또 긴장감이 더욱 바짝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그동안에 갑론을박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4+4 회동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권도 책임이 있죠. 사실 정치권도 똑같아요. 정부처럼 초기에는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영표 장관을 모셔놓고 사실 그 상임위를 했었거든요. 메르스 사실 상임위했는데 그때 메르스 얘기는 하지 않고 국민연금 갖고 사실은 뭐 서로 질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국회 공무원 연금법 그 개정하면서 이제 국회법 개정 끼워넣기 한 다음에 야당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거 마치 뭐 승리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 가난농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배따기 하고 그래서 사실 단합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심각성을 정치권도 인지를 못했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사실은 뭐 했고 또 새누리당 내에도 뭐 친박과 비박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사실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모습은 참 잘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정치권은 제도적인 부분 또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잘 뒷받침해서 또 필요하면 아까 이제 혹시 추경이라 이런 게 필요하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서 저희 이경희 기자가 국회에서 이제 오늘 여야 4+4 회담의 합의문 9가지 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관련돼서 전화로 이렇게 보도를 해줬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거나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하는 그 과정을 저는 좀 흥미있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는 일반적인 그런 모두 발언 짧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마치 이 합의문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8개 어젠다를 갖고 왔어요. 가져왔고요. 그걸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또 한마디를 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또 짓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에 또 힘겨루기가 이런 국면에서도 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라고 이건 해석하시기보다는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은 문재인 대표예요.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이 정치권이 손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제안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회담 자체, 여야 협상 이 4대4 회의 자체를 갖다가 주관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얘기할 때는 의제를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는 쪽에서 좀 상세하게 실무 차원에서 8개 항목을 갖고 왔고 그 내용은 앞서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뭐 대표적으로 뭐 위기 경고 수준을 갖다 좀 격상시키라든가 그다음에 보면은 그렇죠. 뭐 물품구이 생계 지원 등 최우선적으로 뭐 지원하는 문제. 특위를 설치하고 특위 설치하는 문제. 광주 유니버시아대 국제 행사들 실크로드 경주 이런 행사도 차질 없게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문제는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여와 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4+4로 4대4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일단 국민들이 마음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 이 내용 자체는 또 이미 보면은 최경환 저 총리 직무대행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여러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여야가 하여튼 메르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그래 위기의 순간에는 여야가 손을 갖다 잡고 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좀 봉사하고 안심시켜드리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보면은 이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어쨌든 이 국면에서 이 문제를 질타하면서 공개적으로 야당과 같은 목소리 내는 게 상당히 부담됐을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다소간 그 수위가 이제 야당 대표에 비해서는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다소간 이제 수세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실 당정청 청와대 관련해서 당정청 협의회가 다시 작동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였다면 아마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를 비추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대응이 지금 미진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과 같이 만난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어적 입장이 어느 정도 있는 국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죠. 국회법 시행령 개정안 사태로 당정청은 사실상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뻘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메르스 관련해서 사실 당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정청을 사실은 새누리당과 정부와 청와대 같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갑자기 문재인 대표 쪽 야권에서 제기해갖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았으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여당이 야당의 판을 깔아줘가지고 그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로 봐서는 참 앉아있기가 조금 뻘쭘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저희 윤희용 센터장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론분석센터에서 여론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주부층의 어떤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질타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2, 3, 4일 1,500명 대상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응답률은 1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모든 것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비해서 6%포인트, 그 전주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34%가 된 거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방금 제 앵커가 말한 대로 여기에서 이 하락폭을 주도한 것이 여성과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전주에 42%였는데 34%로 빠졌거든요.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55%가 그 전주에 잘한다고 했는데 39%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건강, 불안, 뭐 이제 이런 것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이 여성과 주부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상당히 이 층들이 비교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층이었는데 이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 냉정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쨌든 조기 극복, 진압, 이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고, 이것이 계속 악화되어 간다면 이 층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전문가들의 명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